안녕하세요, 맥파입니다. 이제 오늘은 전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제조사랑 이야기도 잘했고 우리가 적합한 모델도 맞춰서 타겟팅을 잘해가지고 제품을 출시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에겐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빨리 유통을 해야겠죠. 즉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팔 것이냐 라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품이 나왔을 때 정말 빨리 제품을 유통해서 판매해야 이 유통기한이 지나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시는데 온라인에서 판매하겠다.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유통이라면은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뉠 겁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외에 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을 거고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쿠팡이나 다양한 플랫폼에 판매하는 걸 뜻하는 걸 테고, 오프라인이라면 매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될 건데, 이 온라인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야 될 건 흔히 말하는 뭐 자사몰,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것도 꽤 어려워요. 결제 시스템을 또 넣어야 되고 심지어 로그인까지 해야 되면은 또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카페24로 하면 뭐 공짜 아닌가라고 하지만 꼭 공짜도 아니에요. 도메인 값도 내야 될 테고요. 뭐 어쨌든 소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제품 브랜드인데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으면 사실 뽐새 안 나는 거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온라인에서 이래저래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냥 우리가 판매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걸 사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만큼 광고도 해야 될 거고 마케팅 비용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리가 근데 희망하는 건 온라인이 아니라 전부 사실 오프라인을 원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올리브영이라던가 세포라 혹은 뭐 랄라블라, 백화점, 뭐 개인 매장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곳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뭐 올리브영 뭐 누구네 무슨 뭐 세포라에 누가 뭐 내 아는 사람 지인이네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요즘 그런 식으로 입점 못 합니다. 왜냐면 그 업체의 MD들도 각자 본인들의 실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들은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요. 이 MD 세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제품을 어느 매장에 뚫고 싶다면 이 MD를 공략해야겠죠. 근데 MD 쪽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세상에 없는 물건 가져오지 말고 있는 제품을 세상에 없는 가격으로 가져와라. 이게 MD들이 배우는 첫 운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굳이 MD들은 본인들 실적을 걸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존에 잘 팔리는 걸 다른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갖고 오는 게 훨씬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라는 거, 이게 바로 저희가 만든 화장품, 제품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아주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올리브영, 뭐 대표적으로 이 올리브영이 가장 오프라인 중에 사람들이 많이 노리는 곳인데, 입점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올리브영의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을 하거나, 혹은 이미 제품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게 돼서 올리브영 MD가 우리 쪽에도 납품하시지 않겠느냐 라는 연락이 오거나, 이 두 개 말고는 올리브영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 지원이면 간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류 지원에서 마저도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들어갔을 때 얼마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가 올리브영 MD가 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그냥 죽어라고 우리 거 성능이 좋아요, 성분이 좋아요 라고 떠드는 건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MD 입장에서 당연하겠죠. 어떤 브랜드가 본인들 제품을 이야기할 때 저희 거는 좀 성능도 좀 별로고요, 성분도 조금 애매해요, 뭐 이렇게 홍보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서류 지원으로 진행해봤자 그냥 올리브영에 돌아오는 대답은 오프라인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온라인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뭐 이 정도의 제한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올리브영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아니 이미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잘 팔리는 거예요. 엄청 잘 팔리고 고객들이 이미 잘 찾는다라는 걸 MD들도 키워드 분석부터,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 제품을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고 총 구매량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이걸 우리 매장에 갖고 왔을 때 수익이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근거가 돼야지만 올리브영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팔리면 솔직히 올리브영 입점을 안 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은 이렇게 올리브영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 좋아서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면 막 꽃길이 펼쳐질 것 같고 우리가 막 파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올리브영에서는 이 제품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고객들한테 온라인에서보다도 더 획기적인 할인율을 적용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는 할인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1+1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2+1, 또 그것도 아니라면 바로 50% 할인이 들어가겠죠. 이런 이벤트, 뭐 할인이라던가 행사 같은 이벤트를 할 때 5,000원짜리를 1+1으로 한다 그러면 한 개당 2,500원이 되는 거고 50%도 똑같이 2,500원이 되는 거겠죠. 뭐 여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1+1보단 좀 더 비싸게 되겠죠. 올리브영에선 저희한테 원가에 사서 이런 행사를 때리지 않습니다. 도매가로 받아도 본인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벤트랑 행사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저희가 부담해야 돼요. 그냥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그럼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리브영은 매장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매대 하나하나가 값어치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아, 이런 행사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희 쪽은 더 이상 판매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이 행사 한다고 하면서 진열할 곳은 많습니다. 행사 진행 안 하신다면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선 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잡은 기회를 버릴 수 있냐 이거죠. 못 버립니다. 왜? 올리브영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2,500원에 제품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2,500원에 만든 걸 만약에 100% 이윤을 본다고 해서 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1+1이 들어갔을 때는 1+1이라던가 혹은 50% 할인 행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윤이 빵원이겠죠. 심지어 빵원만 되는 게 아니라 올리브영의 수수료까지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를 팔 때마다 적자를 보는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선 최소한 7,500원에서 만원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윤이 유지가 돼요. 즉 우리가 제조한 가격에서 곱하기 2를 해서 팔았다가는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3배에서 4배의 금액을 불려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무조건 저렴하게 만들어야 된다 처음엔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원가가 싸야 곱하기 몇을 하든 그래도 팔릴 수 있는 금액에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팩 예를 들어 500원에 만들었다고 치면은 한 장당 1,500원에서 2,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1,500원에서 2,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 경쟁사인 메디힐 같은 경우 한 장에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고작해야.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지도도 없고 브랜드 가치도 없는 그런 제품이 인지도도 있고 브랜드 가치도 있는 제품보다 비싼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벤츠보다 비싼 현대차가 나와버린 거예요. 현대도 아깝습니다. 사실 막 이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차고 그런 차가 벤츠보다 비싸게 내놓은 겁니다. 얼마나 팔릴지도 미정이죠. 사실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영 입점, 뭐 대형 몰이라던가 이런 곳에 입점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데 입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제조 원가부터 소비되는 비용까지도 너무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수출이 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이
한국 뷰티 상품을 사오는 최소 기준이 올리브영 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리브영의 입점도 안 된 제품을 중국에선 사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중국에 판매할 때는 정말 힘든 게 제대로 된 에이전시 찾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거기 관시 뚫어야 되지. 또 그 사람들은 뭐 여기 한국에서 1,000원에 파는 걸 중국에서도 1,000원에 팔려고 하질 않아요. 본인들이 얼마 남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단순히 원가 절감과 컨셉만 또 고민하기에는 또 앞길이 너무 깜깜해집니다.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케팅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에서의 마케팅 비용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흔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조 원가 곱하기 3이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죠. 그 말은 우리가 500원짜리 제조 원가를 만들어서 팔 때 2,000원에 팔아도 순이익 빵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다면 뭐 한동안 순이익 빵원이면 어때? 일단 브랜드 인지도부터 높이자. 마케팅 때리고 뭐 순이익 계산 안 하고 팔아도 돼요. 근데 그런 여유 있으신 분들이면 애초에 고민을 안 하죠. 원가 생각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잘 만드는 업체에 덤핑으로 시켜서 원가 절감하고 마케팅 잘하는 업체 불러다가 하고, 심지어 그분들은 브랜딩 과정까지 새로 다 맞추시는 분들이에요.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라 브랜드 컨설팅만 몇 천만 원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화장품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드시거나 혹은 정말 꼼꼼히 알아봐서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부딪히시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화장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자 등록증은 서울에서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SBA라는 곳을 이용하기 좋습니다. 서울 브랜드 어워드라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곳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생각보다 혜택이 꽤 많습니다. 광고 영상 촬영비에 뭐 70% 지원부터 사진 촬영비 지원, 뭐 또 이 서울 브랜드 어워드 공식 인증 로고 사용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서울이 아닌 분들도 이 로고 같은 건 받으실 수 있지만 이 SBA에서 지원하는 영상 홍보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사업자는 그래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다 등록을 하시고 뭐 꼭 서울로 이사가라는 아닙니다. 서울의 소사무실 같은 데다가 사업자 등록하시고 실제 운영은 또 뭐 다른 데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아임스타즈라는 곳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대형 백화점은 아니지만 목동에 있는 행복백화점이라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중소기업 아이템들을 전부 판매할 수 있는 백화점에 입점도 시켜주기도 하고요. 부산 KTX역이라던가 아니면 휴게소 같은 곳에서도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뭐 대형 플랫폼들의 MD들도 만나서 적당한 협상도 진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 화장품 사업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판다 라고만 보신다면 정말 너무나 아픈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해서 충분히 숙달하고 거기서 돈을 최대한 안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제품을 판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척을 해가야 됩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분명히 정말 많은 정부 지원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뭐 K-스타트업에서도 간간히 올라올 거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정부 정책의 목매라는 절대 아닙니다. B2C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 캐시카우를 돌려서 자본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부 지원에 목매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만 할 뿐 거기에 목매지는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화장품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만으로 우린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통은 유통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브랜드 또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최대한 잘 뽑아서 본인들 자본 안 나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맥파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화장품에 관련된 좀 특이한 컨셉, 소비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